오늘 신문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긴 운전 시간 어떻게 길을 찾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조선일보에서 바뀐 풍속도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실시간 내비에 접속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추석 기간 실시간 길 안내 서비스인 티맵 상황실을 이렇게 방문해 봤는데요. 이 그래픽을 보면 연휴 기간 계속 접속량이 늘어서 이번 추석 9월 8일이 가장 많은 접속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옆에 지도를 함께 보시죠. 지난 8일 상황실의 정체를 나타내는 상황이 기록된 것인데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것들이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이처럼 실시간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예전에는 출발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하던 것이 지금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먼저 챙긴다는 것입니다. 단점도 있겠죠. 갑자기 앱이 다운되면 당황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연휴 기간 김기사라는 앱이 4시간가량 다운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의문을 가진 경우도 이런 의문을 가진 경우도 있을 텐데요. 내비 이용자들이 같은 내비를 쓰다 보면 같은 길에 쏠리게 돼서 더 막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죠. 업체들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서로 경로를 분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최초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면 도착 시간이 나오죠. 앞서간 운전자의 경우로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거리를 계산해서 나온 시간일까요? 사실은 같은 기간에 누적된 교통량의 평균값, 또 거기서 실시간 도로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자동차가 5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티맵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기록을 통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추석 이후 국회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제목부터 좀 보시죠. 19대 국회 공약 이행 완료가 단 14%뿐이라는 것입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벌써 2년이나 지나서 절반이나 지나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그냥 미이행 20%고요.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은 7%였습니다. 추진 중인 공약 58.2%로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한참 임기가 지났는데도 말이죠. 지역구 의원 144명의 공약을 정밀 분석한 결과였는데요. 100여 명은 그마저도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은 이를 놓고 일 안 하는 국회라며 꼬집었는데요. 앞으로가 더욱 답답해 보입니다. 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이 됐죠. 15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관심인데 세비는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밥값은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사진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진인데요. 먼저 지난 6일 일베 회원들이 이렇게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이용하는 광화문에서 그들이 보란듯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폭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9일 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이들을 두고 개밥이나 먹으라며 개보다 못한 것들은 사료를 먹어라 라며 이렇게 개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는 닭뼈를 먹으면 위험하니까 치킨 대신 사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조롱의 강도가 세죠. 자, 이처럼 광화문이 인격 비하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조롱과 비판에 대해서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신뢰를 잃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외국인 관광객은 이를 보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상대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건전한 비판은 물론 사회를 성숙시키죠. 하지만 무조건의 막말에 비하는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자, 돌출 행동을 하는 이 바바리맨 심각한 성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기사인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연 음란 사범이 이렇게 늘어서 3년 동안만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81%나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바바리맨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달라진 사회 인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에는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웃어 넘기던 것을 이제는 범죄로 보고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정상적인 행위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상행위로 보고 있고요. 심리 전문가는 사회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PC 등의 영향으로 인간관계에 서툴어지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다는 것이죠.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윤일병 구타 사건,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군대 폭력 문제.
군 간부들의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 생활에 대해서 간부들이 저술한 책을 좀 정리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김모 대령 2010년에 출간한 지침서입니다.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사라졌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라는 주장이죠. 자, 이모 대령의 지난해에 발간한 책 오타는 있어도 구타는 없다라며 집에서 먹는 것보다 군에서 먹는 것이 더 잘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모 중령의 책입니다. 장병들이 우리나라 급여자의 평균보다 높은 수혜를 받고 있다. 개인 생활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후임을 짓밟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끼 식사도 잘 나오고 취침 시간이나 월급도 잘 주어지고 있겠죠. 하지만 군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문제입니다. 점호 시간이 다가오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기 대신에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해야 하고요. 간부들의 휴일 테니스를 위해서 병사들이 휴식 시간에 눈을 치워야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